미래를 여는 과학적 통찰. 안녕하세요. ICT 지식 콘서트의 신미림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성장 동력 중의 하나인 3D 프린팅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료기기부터 자동차, 항공기 부품은 물론이고요. 반나절이면 집 한 채를 뚝딱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정말 3D 프린팅의 진화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D 프린팅의 혁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달라지게 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이라든가 햄버거 패티, 피자, 음식 프린터들을 개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프린팅하지 못하는 소재는 없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문명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D 프린팅 기술이 단지 TV 속에서만 보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입니다. 직지심경 출판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활자본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저는 이 직지심경 출판본에서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글자 한자 한자를 보신 바와 같이 심어 넣어서 한 장의 어떤 프린팅을 하고 그 다음 장을 프린팅할 때는 또 새로운 글자를 집어 넣어서 하는 하나하나를 찍어서 한다. 디지털의 개념으로 인쇄를 하였다는 점에 저는 사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도 있는데요. 다들 인쇄하면 생각나는 게 2차원 프린터, 즉 도트 방식으로 칼라 프린팅을 하는 그런 것을 2차원 프린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프린터는 2차원 평면에 프린팅을 합니다. 이런 평면에 있는 프린터들과 달리 평면들을 쌓아 올림으로써 나오는 게 3차원 프린터, 3D 프린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3D 프린터로 나온 어떤 구조물이 보시는 에펠탑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들을 사실 만들 수 있는 제조 기술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3D 프린터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진정한 현재의 다른 제조 기술들을 능가할 수 있는 개념이 저는 4D 프린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강연에서는 이런 3D 프린팅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4D 프린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 하면 공장에서 철판을 만들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철판들을 눌러서 굉장히 크고 오랜 시간에 걸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3D 프린터 하나만으로서 전혀 색다른 나만의 자동차를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프린팅 하는 그런 시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 자동차를 팔려고도 합니다. 다만 저 안에 있는 전자부품들은 아직 프린팅을 할 수 없습니다만 골격이라든가 웬만한 부품들은 대부분 다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은 문서 작업을 통한 디자인, 즉 설계도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설계도를 또 구현할 수 있는 프린터, 그리고 프린터에 넣어서 실제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프린팅 소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린터에서 사실은 어쩌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설계도를 제작하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인데요. 결국 3D 프린팅으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한데요. 그 목적을 처음에 디자인하는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디자인과 소재가 만들어지게 되면
소재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프린터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나온 구조물을 이용해서 어떤 환경 소재라든가 혹은 우리 인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의수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등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3D 프린팅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법한 영상인데요. 플라스틱 소재를 녹여서 이제 어떤 노즐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 그것들을 층층이 이제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 2개, 3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린팅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마 이것들은 많이 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반나절 혹은 하루면 어떤 이런 구조물, 집 구조물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프린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린터들은 콘크리트라든가 모래 혹은 흙 등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 여기서는 프린팅하는 소재들을 잘 뭉쳐 있게 하는 기술, 그리고 프린팅해서 나오자마자 바로 굳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게 되면 그 집 안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전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도 거기에 따라서 신중하게 골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는 이제 금속 프린팅입니다. 금속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파우더, 그러니까 입자들을 가지고 이제 프린팅을 하게 되는데요. 입자들을 내뿜으면서 동시에 레이저로 그 입자를 녹입니다. 녹여서 역시 층층이 쌓이게 되는데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금속 구조물들이 있는데 휘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자체로서 휘게 만들어서 이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휘어서 원래 이제 길다란 통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휘어서 쓰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3D 프린터, 금속 3D 프린터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금속 프린팅이 필요하고 금속 하면 뭐 철, 타이타늄 혹은 다양한 금속들이 지금은 다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프린팅이 이제 가능한 소재가 있는데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의 경우에는 입자로 만들어서 레이저로 녹여서 프린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쉽게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19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프린팅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를 녹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재미있게 프린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소재였던 유리까지 이제 프린팅함으로써 어찌 보면 더 이상 프린팅하지 못하는 소재는 없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에서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는 보석 가공입니다. 아마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석 가공하면 이제 인간의 창의력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창의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세공 기술이 사실 사람으로 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반지라든가 목걸이 등과 같이 조금 이제 약간 구조물이 3차원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 내부라든가 혹은 복잡성 때문에 약간은 디자인들을 그대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로 이제 이런 보석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 그런 어떤 3차원 구조체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부가 비어져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보석들을 넘어서서 악기라든가 의상 등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조업의 어떤 형태, 제조 방식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3D 프린팅에서는 또 역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터에서 쇠고기 혹은 어떤 이제 이런 스테이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스테이크가 어떻게 나올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잉크, 빨주노초 반환보 잉크 대신에 만약에 저기가 어떤 저 빨간색 육질을 대변하는 육질 잉크, 하얀색 지방을 대변하는 지방 잉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모아서 저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크는 조금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초콜릿이라든가 햄버거 패티 정도 되는 것, 그리고 뭐 피자 같은 것들은 뭐 실제로 저렇게 만들어서 뭐 팔 수도 있고요. 딱 정량의 칼로리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거기에 주입을 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거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어떤 식이 조절이 된 식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실 3D 프린팅 음식 프린터들을 이제 개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이제 현재 실제로 많이들 보셨던 것이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한계들을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한계가 이제 속도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뭐 저희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빨라 보이지만 다 화면을 빠르게 해서 보는 개념입니다. 사람들 우리가 기대하기에 더 빠른 프린터는 없을까? 사실 하루면 되는데도 그 하루를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들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 프린팅 속도보다 제가 사실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색깔 혹은 어찌 보면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천만 가지 색, 굉장합니다. 사실 저 정도면 뭐 웬만한 칼라 프린터, 2차원 칼라 프린터도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3차원을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술의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칼라도 하나의 색깔도 하나의 기능이라면 이러한 기능들을 넣기 시작하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로서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3년 전부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긴 합니다만 결국 본 요 강연이 ICT 관련된 강연인데요. ICT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여러 개를 해야 됩니다. 즉 금속이면 금속,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혹은 유리면 유리 한 가지만으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구조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첨단 제품들, 뭐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것들은 한 가지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금속이면 금속, 플라스틱,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또 뭐 얇은 배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얼기설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런 다물질 프린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물질 프린팅 기술은 4차원 4D 프린팅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데요. 이런 다물질 프린팅 기술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든 구조물이 기능을 갖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다. 3D 프린터로 이제는 제 키와 같이 큰 나무 기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 기둥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즉 작은 어떤 모형을 떠나서 이 기둥 정도 만들었으면 의자,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가 집을 지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굉장히 넓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D 프린팅 본래의 기대 수준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주 작은 아주 큰 집은 아닙니다만 작은 어떤 집을 만들어냈고요.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 즉 의자라든가 어떤 책상 이런 것들도 다 3D 프린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결국 우리가 우주로 가게 되면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살 곳이 필요한데 살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주선에만 살 것이냐, 아니면 근처에 집을 짓고 살 것이냐 할 때 결국 3D 프린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일단 프린터는 지구에서 가져갑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뭐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집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가져갈 수는 없죠. 너무 무거워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기 때문에. 그럼 프린터를 가져가서 그 주변에 있는 흙이면 흙, 돌이면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사람의 어떤 공간에 대한 한계들을 많이 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즉 AI까지도 이제는 3D 프린팅의 접목이 되거나 혹은 AI가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D 프린터가 저희 로봇 팔처럼 생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로봇 암 3D 프린터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저 로봇 암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구조 안에서 프린팅하는 것과는 달리 로봇 암을 하니까 굉장히 3차원 전체적으로 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방에다가 방 벽을 따라서도 프린팅을 할 수 있고요. 문제는 로봇 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프린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팅하다가 어느 시점에 뭐가 잘못돼서 잉크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계속해서 프린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로봇 암 프린터 여기 노즐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카메라를 달고 그 카메라가 계속해서 주시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뭐가 잘못됐다 판단이 되면, 즉 잘못됐다 판단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프린팅하는 것들을 자기 설계와 맞춰봅니다. 계속해서 맞춰보다 잘못됐으면 다시 거기를 고칩니다. 그래서 3차원 구조를 완성해내는 것들을 실제로 저기에서는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아직 상상도입니다만 3D 프린터를 할 때 저 로봇들이 자기들이 설계된 걸 가지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만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랙션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바꾸는 것 거의 로봇입니다. 요즘 되면.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뭘 짚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프린팅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로봇과 결합한 뭐 3D 프린터 혹은 AI 등이 아마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D 프린팅은 3D 프린팅과 달리 보신 바와 같이 점이라든가 면들이 합쳐지면 3D 프린팅 3차원이 되게 되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3차원까지는 뭐 아주 좋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4차원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줄이 3차원 구조물이 되거나 보신 바와 같이 펼쳐져 있는 이런 펼친 그림이 어떤 공이나 혹은 뭐 12면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즉 그 변신하는 과정 하나를 다 설계에 감안해서 넣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4D 프린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변화가 가능한 구조물을 프린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래서 4D 프린팅은 3차원 구조물에서 이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그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밌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손가락 깁스라는 건데요. 손가락이 다쳤을 때 손가락을 이제 구조를 이렇게 또 항상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깁스를 하지 않습니까?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에는 작아서 이제 깁스를 못 합니다. 근데 깁스를 사실 못 넣죠. 프린팅을 하고도. 하지만 이제 조금 애들을 벌리고 다시 끼운 다음에 요것들을 드라이어로 이렇게 뜨거운 물 쭉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 그 자체가 수축해서 딱 손가락을 고정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깁스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기를 꽉 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깁스와 달리 이제 내부가 가려우면 이제 곤란해지죠. 냄새도 많이 나고. 왜냐하면 한 달 내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 해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저 자체만으로는 여기를 고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정한다고 하면 이제 실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한 번에 집어넣고 살짝 드라이어로만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에는 손가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커져서 이제는 팔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제 특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위에서도 드라이어만 가지고 거기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드라이어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수축할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 소재를 저희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4D 프린팅의 경우에는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 신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3D 프린팅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 장기를 이야기합니다. 간이라든가 혹은 어떤 것들을 이제 키워내서 심장을 만들어내서 이것들이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그 기능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얘가 우리 몸이 지금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물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피를 계속해서 펌핑을 해줘야 돼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4D 프린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우리 몸의 딱 구조에 맞게 프린팅해서 저 약물이 흡수되고 흡수된 다음에는 사라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어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우리 몸의 내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실제로 애가 숨을 쉴 때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애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커질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 몸에 넣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 뒤에서, 그러니까 기도에서 뒤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를 부목이라고 합니다. 잡아주면서 완전히 이렇게 압착되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얘가 버티다가 이제 몸 속에서 스스로 녹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몸과 함께 얘가 몸 속에서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넣음으로써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기술들은 다 3년 전 혹은 작년에 다 구현이 되었고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보들이 이런 충분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마트한 환경에서 스마트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사실 오늘 쭉 드리고 싶었고요. 이상으로 제가 3D 프린팅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3D 프린팅 기술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프린팅할 수 있는 소재도 있고 크기라든가 속도 부분에서도 많은 한계를 극복해 왔기 때문에 이제 생각만 가지고 그리고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팅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정말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정말 눈부신 도약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3D 프린팅 기술이 앞으로 더 상용화가 된다면 혹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3D 프린팅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작용으로 얘기하는 게 불법적인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의 지문들을 이제 이렇게 몰래 복사해서 실제로 은행 대출에 이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강도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무기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 남의 것을 몰래 카피해 가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제도라든가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어떤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연 내용 중에 3D 프린팅의 한계를 뛰어넘는 4D 프린팅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에 대한 다양한 직업군들이 또 생겨날 것 같아요. 우리 미래의 인재들인 청소년들이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야 될까요? 3D 프린팅의 경우에는 4D 프린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융합 기술입니다. 즉 어느 한 분야만을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기계면 기계, 재료면 재료, 혹은 컴퓨터, 혹은 인문 지식, 그리고 미술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어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한 분야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제 설계, 즉 창의력이 이제 뒷받침되는 어떤 디자인 부분입니다. 디자인 부분은 AI 시대라고 합니다만 AI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의
경우에 우리의 창의력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능력을 함양한다면 앞으로 시대 진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를 통찰하는 ICT 지식 콘서트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